원서의 주역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주역은 예로부터 제왕학이라 이렇게 불렸던 거죠. 주역을 제왕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도 제왕이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남을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학문이라는 것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학문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많이 이용하는 중국의 원서 사이트가 뭐냐면 ctext.org입니다. 차이나 텍스트예요. 중국에 있는 그 고전들, 그죠? 고전 모든 것들이 다 망라된 게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망라된 거에 보면 ancient classics, 고전, 그죠? 아주 고대 고전 문헌인데요. 거기에 최고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경의 제일 처음에 뭐냐면 시, 서, 여기입니다. 거기다 이제 주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앞전에는 유가, 도가 뭐 다 들어가요. 제자백과 모든 것들이 쫙 나오고 나머지 뒤에 Ancient Classics에서 여기 나와요. 거기에 시서역 3위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례가 있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제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제자백과 모든 것을 다 통틀은 학문이라는 겁니다. 시서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보면 이게 주역 공부하고 논어 공부하고 논어 강의하고 주역 강의한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저 도가이기만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 유가는 뭐가 되느냐? 성리학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거 뭐 조선을 망친 학문이고 뭐를 망쳤다. 이런 방식의 이해가 굉장히 크면서 주로 뭐냐면 도가류를 얘기를 해요. 도가류는 육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도가류는 세상 싫으면 자기 가면 돼요. 근데 육아에 도 닦는다. 도가에 도 닦는 건 어디 가면 돼요? 산에 가면 되죠. 불가에 도 닦으면 그것도 산에 가면 돼요. 육아에 도 닦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있어야죠. 육아는 인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싫어도 사람 속에서 부대끼면서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산에 간다. 이거는 유학이 아닙니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는 사람 속에서 펼치는 것이지 산속에서 뭐 짐승들하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시서역이고 이거는 자 도가건 제자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근원을 해요. 제가 거짓말인 줄 알 것 같으면 도가에 뭐건 간에 한번 보세요. 다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왕학이라고 하는 모든 학문의 으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그게 들어가 있고 뜻글자의 가장 원리는 뭐예요? 양보와 음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이전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뭔가를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한 순간에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딴 생각이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들을 땐 이거 아닌데 이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논어에도 보면은 논어에도 보면 이제 쭉 나중에 보면 제자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는 이거였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글로 또 정리를 해요. 글로도 또 각각 정리하면서 딴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어쨌든 일단은 말을 하면 일단 없어지고 그래서 이걸 글로 만들어야 했는데 아직은 글을 발명을 못했죠. 글자. 자, 글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부분 그저 99%가 쓰는 표음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표음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표의 문자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생겼을까요? 표의 문자 하시는 분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이고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거의 99%가요 나머지는 긴가민가 하면서 표음 문자랍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음 문자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 제가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이거 표음 문자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음 문자로 표현할 방법 없어요. 뭔가가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표의 문자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무다.
나무다 가면 적어도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있죠.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그리면 돼요. 그림 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 문자인데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죠. 세련된 뭐가 있었냐, 요거 나타내기 전에 양보어와 음부어가 있어요. 요걸 통해 가지고 뜻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굉장히 세련된 글자가 되고요. 아마 인류가 만들어내기 참 힘들었던 문자 중에 하나가 오늘날 쓰는 한자라는 걸 겁니다. 표음 문자는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옛날에는 어떻게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썼다. 근데 표음 문자는 우리가 지금 한문, 한자라고 표현하듯이요, 한나라 때 정비된 글자가요,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있는 글자를 열심히 잘 읽히면은요, 한나라 때 쓴 문서들 다 읽을 수 있어요. 문장 공부만 조금 더 하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읽어요. 더더욱이 표음 문자를 중심으로 썼던,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종 임금이 한글을 만드시면서, 아니요, 그래도 조선시대 내내 이걸 글자 썼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 우리 패만기 거치고 하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한글에 눈 떠가지고 이제 오늘날에는 아예 한자 한 60년도 안 되면서 거의 한자는 다 폐기 처분했죠. 아무튼 요 글자는 한번 배워두면은요, 그 한나라 때니까 기원 지금이죠. 기원전배가 지금 우리 2002년 한 2100년대.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 이리저리 다 정비가 됐으니까 그전 시대 문헌까지 고스란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 된 글자 보세요. 훈민정음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 물자어로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두루두루 공부해서 그나마 읽지만은 기타 용비어천가나 뭐다 등 석보상절이나 한글로 표현된 거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글로 된 훈민정음으로 된 소설들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근데 한자는 공부만 좀 해두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혀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기가 막힌 문자입니다. 그래서 뜻으로서 읽을 때 이처럼 좋은 글자들이 없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뭘로? 간체자로 바꿨고, 우리나라는 아예 공용문자에 폐기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인류의 참 보배를 갖고도 이렇게 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오로지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 제일 좋죠. 뭐 거기다 진짜 오늘 아침에 우리 홍시인 잘 썼더구만, 진짜 돈 가지고 가상화폐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학문이 여기에 있는데 다 갖다 버리고 늘 서양 애들 거 갖다가 주워다가, 예전에 교수들 그럼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서양에 가서 유학 몇 년 하고, 유학 몇 년 해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언어 익히기도 바쁜데,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뭐냐, 거의 살아야 돼요. 살아야 그 문화를 익히는 건데, 몇 년 가서 언어 익히기도 힘들은데 가서 이제 이론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거 갖다 우리한테 쫙 새로 전파하면 이렇게 되죠. 정치하게 막 게임 이론을 얘기하지 않나, 오늘 구조기능주의를 얘기하면서 막 붕붕붕붕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다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뭐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오랜 인류 문화생활의 보배를, 자, 그 보배를 그래도 간직하고 있고 그래도 떠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뜻글자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뜻글자를 읽게 했던 바로 주역의 괴이죠. 그래서 근데